시절 때부터 꿈꾸며 준비해온 진로를 따라 직업을 갖게 되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 직업은 결국 세 가지라는 점입니다. 회사원, 공무원, 창업, 사업가, 장사꾼. 오늘은 좀 노골적으로 장사꾼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사원, 공무원, 장사꾼.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길잡이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불편한 영상 두 번째 시간, 직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살의 관점이라 공감이 덜 갈 순 있지만 철저하게 19살 자본주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바라본 직업의 세계라는 점 감안해 주시고 봐주신다면 나름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 40대 또 50대 자본주의 선배님들은 과거 10대, 20대 때 어떤 꿈을 꾸셨나요? 예전 분들은 장래희망이라고 하던데 어릴 적 꿈, 희망, 진로 이런 고민은 누구나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꿈 이루셨나요? 아니면 한 몇 프로나 다가가셨나요? 저희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가? 또 앞으로의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해갈까? 학창시절 때부터 꿈꾸며 준비해온 진로를 따라 직업을 갖게 되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본인이 오랫동안 꿈꾸고 준비해왔던 직업을 갖게 되신 분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의 상품을 취급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존경하고 부러운 분들입니다. 저의 경우엔 제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상품, 제가 원하고 좋아서 팔게 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팔리다 보니 그 흐름을 제가 따라간 거죠.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그냥 돈을, 이익을 따라갔던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뜬구름 잡지 말고 순전히 오직 자본주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진로, 직업 선택. 과연 어디서 출발해야 할까요? 지극히 현실주의자인 제가 세운 대전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그것. 바로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전제를 반드시 베이스로 깔고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생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착하게만 살면 다음 생에는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 있어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대전제 위에 제가 내린 두 번째 결론. 이 세상의 직업은 결국 세 가지라는 점입니다. 회사원, 공무원, 창업, 사업가, 장사꾼? 오늘은 좀 노골적으로 장사꾼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사원, 공무원, 장사꾼. 계약된 조건에 급여를 민간에서 받으면 회사원, 국가에서 받으면 공무원이죠.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급여를 주거나 그 밖에 프리랜서들은 장사꾼이죠. 나중에 따로 특집편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제 인생을 바꾼 제 자본주의 교과서 중 하나인 조병학님의 돈의 비밀에 급여에 대한 아주 명쾌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급여란 내 인생을 조각내 팔아 맞바꾼 대가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결국 자본주의 기본 공식은 시간은 돈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스코에 입사한 홍길동 씨. 본인의 인생을, 본인의 시간을 조각내 포스코에 팔아 그 대가로 급여를 받습니다. 공무원인 저희 엄마는 본인의 인생을, 본인의 시간을 국가에 팔아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죠. 공무원 연금이 그 전에 비해 좀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그들의 노후는 아주 약간 보장해 주겠죠. 태평양을 건너 맹활약 중이신 우리의 장사꾼, 우리의 프리랜서 하성이 오빠는 메이저리그에서 본인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오늘도 그 환상적인 수비와 몸을 사리지 않는 슬라이딩을 하고 있죠. 본인을, 자신을 위해서요. 자, 아직 경기장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들어오거나 혹은 대학에 진학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참고 자료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출처는 닥터공이라는 블로그인데요. 뭐 어디까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의 참고 자료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생애소득 자료인데요. 비교군은 구급공무원, 삼성전자 근무자, 자영업 택배기사,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먼저 구급공무원의 생애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급공무원이 28세에 입직을 하였을 경우 60세, 또 6급 퇴직까지의 근로소득은 13억 원입니다. 32년간 근무하며 연평균 4,062만 원을 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구급공무원은 이외에도 공무원 연금소득이 죽을 때까지 발생합니다. 수명을 90세로 잡았을 경우 은퇴 후 30년간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구급공무원 평균 연금소득액인 연 2,900만 원으로 산정 시 죽을 때까지 8억 7천만 원이 발생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구급공무원이 28세에 입직하여 60세에 퇴직하고 90살까지 산다면 생애소득은 21억 7천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정직원 근무자의 생애소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세에 취업해서 또 52세에 퇴직을 가정했을 때, 그리고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을 하면 28세에서 52세 퇴직까지 근로소득이 24억이 발생하고 퇴직금으로는 2억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26억 원이 발생하죠. 52세부터 60세까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소득은 5억 원이 발생하고 퇴직금은 3천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총 5.3억 원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65세부터 국민연금 소득 발생 연 2,500만 원, 25년을 가정했을 때 총 6억 2,5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삼성전자 정직원 근무자의 생애소득은 37억 5,500만 원이 나오게 되죠. 네, 다음은 자영업 택배기사분들의 생애소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세에 창업해서 65세에 폐업을 가정하고 당연히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했을 때 28세에서 65세까지 연평균 순소득 5천만 원으로 가정했을 시 사업 순소득은 18.5억 원이 발생하게 되고 퇴직금은 없죠. 65세부터 국민연금 소득 발생으로 연금소득은 총 1.8억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영업 택배기사분들의 생애소득은 20억 3천만 원이죠. 네, 마지막으로는 편의점 알바생의 최저임금, 생애소득인데요. 20세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해서 60세까지 근무한다고 치고 당연히 또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 순소득 2,800만 원으로 가정했을 시 근로소득 11억.2억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40년 퇴직금 1.1억 원이 발생하고 총 12.3억 원이 나오게 되죠. 65세부터 국민연금 소득이 발생하죠. 연금소득 총 2.9억 원 발생하게 됩니다. 편의점 알바생의 최저임금 생애소득은 15억 2천만 원이 나오게 되죠. 결국 보면 단순 도식화했고 수많은 변수가 생략된 계산이라 그 한계는 분명하지만 현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인 건 분명합니다. 너무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캥거루 전략을 쓰든 아끼고 아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드를 3천만 원을 모았다고 한번 해보죠. 그냥 가정입니다. 저도 30살까지는 독립할 마음이 없거든요. 생활비를 극도로 절약할 수 있으니 부모님 주머니에서 생활하는 캥거루 전략을 쓰고 전 운전면허도 없고 또 차 살 계획도 없거든요. 제가 가진 최고가 제품은 아이폰 13 미니입니다. 주위 친구들을 보면 상당한 수입이 있지만 그 소중한 시간을 투입해서 번 돈, 내 인생을 조각내 팔아 그 맞바꾼 대가의 급여, 그 돈을 너무 쉽게 소비하는 경향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고등학생 때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이제 배달 알바를 하면서 월 200에서 250 정도 버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소중한 돈을 명품 지갑을 산다던가 아니면 단순 유흥에 써버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고통스럽게 번 돈을 모아야만
스택해야만 진정한 내 시드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안 쓰고 모으는 경험, 그 유혹을 이기는 체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한 번만 이겨내면 혹은 참아내면 내 자신도 모르게 성취감이 쌓이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도 자본주의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찌됐건 고군분투하여 우리가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자본주의의 치트크인 복리로 투자할 수 있다면 상당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오늘은 미국 지수 추종 ETF인 SPY와 QQQ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복리 계산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자 계산기에서 예금을 클릭하고 기간을 35년으로 설정합니다. 우린 빠른 결심만 하면 앞서간 선배님들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인 바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복리의 치트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기간을 35년으로 설정하고 과거 SPY와 QQQ의 백데이터로 추산한 합산이자 13%를 잡고 일단 현금화는 나중이니까 비과세를 클릭하면 원금 3천만 원이 이자의 이자를 통해 27억까지. 물론 현금화하면 22%의 세금이 나오니까 공제하면 21억을 확보할 수 있겠죠. 자, 이 계산을 기초로 빨리 시드를 모으고 빨리 시작해서 QQQ와 SPY에 태워보내고 나는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삼성전자 직장인과 거의 동등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이론입니다. 삼성전자 직장인이 각성하고 아끼고 절약해서 시드를 만들면 그리고 또 투자하며 당연히 삼성전자 직장인이 더 큰 차이로 이길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직장인이 되기 위해 투입된 그 시간과 노력들을 고려하면 또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건 다 제껴두고 이론으로만 고려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급여, 소득, 이익, 즉 플로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고 플로우로 쌓인 이 스택된 자본이 나를 위해 24시간 365일 일을 해야 자본주의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다입니다. 또 영원에서 3천만 원의 고통을 이겨내고 이 허들을 넘으면 거기서 쌓인 노하우와 재미가 가속도를 만들어 더 빠르게 나의 생존력을 키워준다는 게 이게 방점이죠. 오늘도 좀 불편하셨나요? 돈을 버는 법, 즉 플로우를 확보하는 법에는 정답도 정도도 없습니다. 그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엄연히 각자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온라인셀러 3년 차인 폴라리스 유진은 오늘도 장사꾼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속성인 매일 사고 파는 방법으로 플로우를 확보해 가고 있죠.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 생존 방향은 같습니다. 스택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전 다음 편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